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위자는 요 이를 위입니다. 무엇을 소위하는 이를 위. 무엇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할 때 위, 학, 요 배울 학.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불가. 요 가라는 것은 여유가입니다.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가하지 않다. 배울 때 시간이 없다. 배움에 시간이 없어서 여가가 없어서 배우지 못한다. 짬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위학불가자입니다. 배울 때 짬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설사 그 사람한테 이 짬을 줘도 이 배움의 그 시간을 줘도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할 것이다. 항상 그 시간이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한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익히지 못한다. 시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은 막상 시간을 줘도 그래도 시간을 줘도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수가해도 비록 이 시간이 있어도 수가해도 비록 그 수가해도 이 배움의 그 시간을 이렇게 줘도 이 불능학이라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불능학이다. 그러니까 시간 없어가지고 난 그걸 뭐 배우지 못해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은 비록 시간이 있어도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수가해도 역시 못하는 것이다. 역불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위학불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견산시산이요 견수시수라. 이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불교에 이제 그 전법법원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성철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삼각산은 삼각산이고 여기 계곡물은 계곡물이다. 당연한 말을 이렇게 걷죠. 근데 산은 어제의 산이 아니죠. 오늘의 산은 이제 그 내일의 산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어제의 산하고 틀릴 거예요. 왜? 나무도 좀 더 자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무가 우거졌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지면서 또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이제 하얀 눈이 이렇게 쌓이고 산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변화한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되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산은 그 산이 아니고 물은 그 물이 아니더라. 다시 보니까 산은 그 산이 아니고 또 물은 그 물이 아니더라. 그래서 좀 더 세밀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산은 단지 산이고 물은 단지고 물이더라. 이렇게 이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리 탐구하는 그런 말이 이제 견산시산이요 견수시수라. 가령 우리가 사랑 이러면은 해겔의 정반합 그 철학 논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면 말이죠. 우선 사랑하면은 이건 참 달콤하다. 참으로 사랑은 말이죠. 달콤하다. 이렇게 달콤하고 참으로 부드럽고 그렇게 사람을 순화시켜주고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사랑은 쓰다. 고달프다. 괜히 내 사랑해가지고 말이야. 마음 썩히고 말이지. 이렇게 고달프게 말이야. 이렇게 된다. 사랑은 고달픈 것이다. 달콤하지 않고 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감이라면 요건 고가 되죠.
요거는 감이라고 그러면 요건 쓸 고자가 되는 겁니다. 풀이 오래된 거. 그러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은 달콤하지도 않고 또 쓰지도 않더라. 그 중간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중이 되는 거예요. 중간. 이게 중용적인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달콤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정반합. 그러니까 우리가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산은 옛산 그대로가 아니고 물도 옛물 그대로가 아니다. 그럼 반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하는 게 지자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역시 그것은 역시 그렇더라 하는 것이 이 논리에서 불교 법리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뭐 몇십 년 그렇게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저거 돼야 되죠. 저처럼 여기서 한자 해설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 경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란서의 소설 보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소설이 그 유명한 그 소설 아닙니까? 거기에도 여자의 일생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달콤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달픈 것도 아니고 달콤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다 살아보니까. 그러니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중용 지점에 이제 돌아오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인 동심이면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면은 길이 단금이라 그 날카로움이 요거는 이제 벼화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리라는 것은 요건 칼도입니다. 벼를 베는 그 칼처럼 그렇게 날카롭다. 그러니까 금을 자를 정도로 그 날카로움은 금을 자를 정도다. 이 이가 이로울 이도 되지만 날카로울 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예리하다. 참 그 예리하다. 할 때 날카롭다 그런 거죠. 예리하다. 할 때 이 예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예리하다. 그래서 이인이 두 사람이 같은 합심을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길이 단금이다. 이거는 잘 아시죠? 유전자는 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그 다음에 무전자는 죽느니라. 그러니까 이 돈이 있어죠. 그러니까 저금 통장이 은행의 저금 통장이 그 효자 몇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건 자기를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니까 자기 생계를 유지해 주니까 유전자는 생이고 무전자는 살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게 되는 것도 되고 무전이면은 돈이 없으면은 뭐 고명한 변호사 이렇게 의뢰할 수도 없고 뭐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뭐 법률구조공단 가가지고 뭐 이렇게 신청할 수뿐이 없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죄가 뭐 유죄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속셈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유전자 생이고 무전자 사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비, 안일비, 극이, 자리비, 이 거지 하면은 그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가 아니다. 비기비다. 그 자리가 아닌데 그런데 거지 그것에 이게 앉으면은 자기한테 맞는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것을 일러서 탐이라고 한다.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죠. 지금 그 자리가 자기 격에 맞지 않는데 그 자리를 뭐 어떻게 맡은 경우에 그때는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재적소인데요. 그 자리에 이제 그 맞는 사람이 적재 이렇게 그 제자리 그런 적재가 적소에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 이제 그 나무목을 써가지고 제목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적재가 적소, 적재적소, 올바른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적재라는 것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right person. 그 자리에 그 맞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적소라는 것은 이 right place.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 right person, right place. 이건 미국에서 인사행정에 반드시 그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비기위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탐위라고 한다.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라 한다.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겠죠,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천불생. 하늘은 이렇게 생겨나기 낳질 않았다. 무럭지인. 요 넉이라는 건 복록록자입니다. 복록. 이 녹을 먹지 않는 사람을 하늘은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형제를 낳건 오형제를 낳건 다 하늘은 네가 먹을 복은 타고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천불생 무럭지인이라. 그러면 땅은 목초를 이렇게 그 살게 해주잖아요. 하늘은 이 녹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질 않았고 낳질 않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날 때 먹을 복은 타고나고, 그 대신 이제 이 땅은 말이죠. 지는 지불장. 그러니까 이 땅은 말이죠. 성장시키지 않는다. 무엇을? 지불장. 무명지초. 이름 없는 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지불장 무명지초. 그러니까 땅은 어떤 풀도 다 제각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도 먹을 복은 다 타고난 것이니 뭐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런 것이 없다. 누구나 다 천지는 한 뿌리다. 다 똑같은 것이다. 평등하고 이 동근이다. 같은 뿌리다.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누가 이름이 있다. 누가 이름이 없다.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우주 저쪽에서 보면은 그 하찮은 다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다 하늘은 다 먹을 것을 주고, 땅은 다 그 이름 어떤 풀이라도 다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천불생 무럭지인이요 지불장 무명지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15번까지 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사위 선비사자입니다. 이 할위입니다. 선비는 뭘 한다? 지기자, 자기를 아는 사람, 알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사람을 이제 긍정적으로 잘 평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줄 때 상대방이 자기한테 이렇게 옛날에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 신하들 데리고 뭐 이 연애를 하는데 그때 그 이제 한창 그 연애가 무르익는 중에 그 왕이 이제 총애하는 그런 거 이제 궁녀 귀비 그것을 그 어디 그 저기 막 거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참석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끼워냈어요. 희롱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비가 그것을 그 이 저기 막 그 참석했던 자기를 희롱한 사람의 갓끈을 이 갓끈을 이제 이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갓끈을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데 이 갓끈을 이 영 갓끈 갓끈영인데 이 갓끈을 이렇게 끊었어요. 끈을 끊는 게 이제 이게 절이라고 끈을 절 해가지고 절영 이러는데 갓끈을 끊었어요. 끊고 그 왕한테 대항마마 여기 이 소첩을 그 희롱한 자를 처벌해 주세요. 제가 이 갓끈을 여기 끊었습니다. 이 갓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갓끈이 떨어진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해가지고서 대항마마한테 이 귀비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왕이 거기 참석했던 모든 그 남자들의 그 갓끈을 다 끊으라, 떼라. 그리고 불을 켜라. 불을 좀 환히 켜라. 갓끈을 다 뗐어요. 다 떼니까 그 갓끈 가지고 나온 게 누구 갓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다른 사람 그 많으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그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장군을 살려준 거예요. 처벌을 하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그 왕이 이 배포가 크고 도량이 큰 왕이었죠. 근데 어떤 때에 그 상대 국하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 장수가 그때 가끔 떨어진 그 장수가 나가서 용감하게 왕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큰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 죽을 것도 다 막고. 그 이제 요건 선비는 말이죠. 지기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부하 인정을. 요걸 이제 절영이라고 이제 갓끈을 끊었다 해서 절영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이제 대기는 선비는 저러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냐. 여위. 여자는 말이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열기자. 기쁠 열. 기쁠 열. 열기자.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화장을 한다. 용자 꾸밀 용.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얼굴을 꾸며요. 미용을 해요. 요것도 바르고 요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배우려고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한다. 이게 이제 사기에 나오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용모를 꾸민다. 화장을 한다. 이게 이제 요 대기가 되는데요. 이게 뭐 옛날에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자꾸만 이렇게 대비를 했지. 지금은 이것도 아니죠. 이게. 어쨌든 이제 사위 지기자 사요. 그 다음에 여위 열기자 용이다 하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